아, 아.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유명한 유튜브인가요? 좋네요. 넓고 깨끗하고 아직 별게 없고요. 머무르면서 이것저것 만들기에 좋아 보입니다. 네. 유튜브는 처음이네요.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세상은 아주 오랜만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정입니다. N만큼이나 흔한 이름이죠. 그렇지만 저는 밝을 소, 나무발을 정을 쓰는 소정입니다. 애는 이가 하나 더 있다더라고요. 네. 소정은 헤매었던 자의 이름입니다. 뭘 헤맸냐면, 제가 지금 이 순간 약 한 8년? 9년? 8년? 만에 인터넷을 다시 사용하게 됐어요. 네, 인터넷으로 정말 오랜만에 소통을 하게 되어서 참 반갑고 또 감사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용을 멈췄던 이유는 어 이걸 말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 참 구구절절한 것 같아요. 일단 요약해서 가장 큰 줄기 이야기를 좀 말해 보자면 옳다고 하는 것들과 그르다고 하는 것들이 막 소용돌이치고 있는 인터넷 세상에 휘말려서 몸도 마음도 좀 아파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좀 조금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인터넷 세상은 저의 뭐랄까 마음의 집이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도 인터넷의 세상을 좋아했거든요. 그 신기한 것과 재밌는 것, 그리고 또 예쁜 것, 똑똑한 게 잔뜩 모여 있는 인터넷의 세상은 좀 뭐랄까 고집불통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약간 좀 부정부패 같은 게 모여 있는 것 같은 오프라인 세상과는 좀 다르다고 느꼈어요. 어렸으니까. 특히 인제 뭔가를 알아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지식 정보도 좀 수집을 하고 그러는 걸 굉장히 좋아했죠. 온라인 세상을 떠나기 전 그 언저리에는 그 SNS를 운영도 많이 했었어요. 사람을 만나기도 즐겨 했고요. 그러다 보니 온라인 절친도 생겼고 약간 흠모하는 사람도 생겼고 온라인에서만요. 온라인에서만. 인제 그들을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온라인이 좀 편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라든가 흠모하는 누군가도 그냥 온라인에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긴 지금이야 이렇게 온 오프라인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둘이 구분을 딱히 하지 않을 만큼 그토록 이제 개념적으로 가까웠으니까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 별로 상관이 없었던 것도 같아요. 저는 그 사람들 참 많이 아꼈거든요. 저하고 어느 날 기적처럼 인연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정다웠고 그냥 예뻤고 그랬어요. 음. 근데 이 저한테 이렇게 파라다이스이기만 했던 인터넷 세상에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마도 처음부터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떠돌아다니기만 할 때는 모르거나 지나쳤던 무언가였겠죠? 그것들은 이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해치곤 했어요. 내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수 불가결했습니다. 내 사람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할 수밖에 없었고, 싸우고 있는 친구를 돕기 위해 친구가 원하는 싸움도 했고요. 당시 제 행동의 기준은 그러니까 언제나 약간
내 사람들, 내 사람들, 내 사람들이 고통받고 눈물 짓는다면 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적들에게 얕보이지 않게 막 엄청 강한 사람인 것처럼 굴었고요. 그렇게 보이기 위해 강인하다고 보여지거나 여겨지는 누군가들을 흉내내기도 했고요. 내 사람들이 막 무식하다고 약하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막 이기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툰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또 능숙해 보이는 누군가를 흉내도 내고 누군가는 저더러 잘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저더러 틀렸다고 했죠. 그 수많은 언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 말에 어떤 사람들은 위안을 얻었을 테지만 반대로 저는 정말 많이 지쳐갔어요. 아, 진짜 그 모든 드라마들 돌이켜보면 참 우스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딱히 이렇게 막 드라마틱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치고 지쳤던 어느 날 무렵에 저는 스스로를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걸 저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터넷상의 친분 관계나 적대 관계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고 싶다면서 하고 있었고, 뭐,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걸로부터 비롯된 어떤 생각들,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를 계속 생각해야 됐고, 보고 싶지 않은 웹페이지를 몇 번이나 훑고, 또 훑고, 어, 시작했기 때문에 끝낼 수가 없어서 걔네들이 또 반복되고,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계속 느껴지고, 그것이 매일 쌓여가자, 어느 날은, 진짜 딱 못 견디겠더라고요.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트라우마 증상이더라고요. 컴퓨터의 화면이나 휴대폰을 보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인터넷에서 봤던, 아니, 만난 거죠. 거의 뭐 만난 거예요. 그 수많은 험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몇백 번이고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돌고 상기되고, 그때 내가 했던 행동과 말들이 머릿속에서 또 계속 반복되고, 이게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아니고 뭐야.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생각, 말, 뭐,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다 따로 노는 것 같은 그 불일치에 진짜 구토가 올라올 정도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었어요.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폭력적인 움직임이나 말들에. 그리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자기 자신? 이것저것 강해 보이는 것들만 막 흉내내는 자신에 그걸 또 겹겹이 두르면서 막 내 사람들을 지키려면 강해야 되고 막 적을 이겨야 되고 막 이런 강박을 가졌던 자신에 모르겠어요. 애초에 그 사람들이 적이었을까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너무 많은 정보는 또 매일 모였고 생각이 조각조각 떠돌고 때로는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강요하는 폭력에 가까운 그런 주장들에 시달려가면서 계속 판단력이 흐릿해지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가고 처음 이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열면서 그래도
제 딴에는 소중하게 여긴 것이 있었는데,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어린이였는데, 정말로 품었던 귀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디 두었는지도 모르겠는 그 마음이 정말 날이 갈수록 서러워져 가더라고요. 서럽죠. 여기 온라인 세상은 내 고향이고 내 집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집이 아니게 된 셈이잖아요. 방향을 잃었으니까. 집에서 방향을 잃을 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웹 활동을 끊고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그 소통을 하던 SNS뿐만이 아니라 그냥 보는 것도 끊었어요. 재밌고 정다운 것까지 다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TV, 뉴스도 더 이상 보지 않았고요. 인터넷을 장에서 시작했지만 사실 인터넷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사건과 사고가 아닌 것들까지도 종국에는 이제 전부 다 날카롭게 느껴져서 더 이상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뉴스와 신문의 굉장히 오랜 그리고 열광적인 팬인 제가 그럴 수 있으리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당시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못 됐고 뭔가 약간 참사 같은 게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라도 하면 심할 땐 막 한 달여를 몸져 누울 만큼 저 자신하고 타인을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거에나 공감하고 막 아무 거에나 슬퍼하고 아무 거에나 막 사랑을 주는 뭔가 열린 문을 닫지 못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죠. 그 눈보라가 몰아치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혹자는 그게 이제 신기고 제가 앓는 것은 신병이라고는 하더라마는요. 저는 그게 그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느꼈어요. 저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했고, 그래서 떠났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좀 나눌까요? 2편에서 계속됩니다.